이렇게 네. 이쪽으로 좀 더 하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 네. 자 포항에서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몸이 조금은 제가 힘들면 어떻겠어요? 저도 문 닫아야지 뭐. 저도 살고 봐야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출근할 수 있겠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또 제가 아프면은 오시는 분들한테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부원장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제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A 플랜을 포기하고 B 플랜으로 하려고 했는데 B 플랜이 없다. 그럼 문을 닫거나 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제가 힘들면은 뭐 하겠어요? 문 닫겠죠. 왜? 오늘 하루로 내 인생이 종치는 게 아니니까. 그 의미는 오늘 쉬어서 더 회복이 중요하다면은 쉬겠지만은 제 몸을 판단하건대 살만하다. 또 내지는 감사구나. 내지는 오늘 오실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시켜주셨구나라는 부분들이 돼요. 아까도 여기서 들었고 했지만은 또 지금 책을 어디서 사셨어요? 문구점에. 그래서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을 서점에 가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점에 가도 없던데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주문하면 돼요. 서점 주인한테 이 책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도 몰라요. 서점 주인이 되고 나서 그럼 뭐해요? 한 대 호통 내고 당장 주문해 주세요. 해서 주문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인터넷으로 하면은 10% 할인이 됐더라. 그럼 인터넷으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뭐예요? 외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게 구글이나 아마존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돼요? 그 운반비 EMS 하니까 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 거의 한 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뭐예요? 봐야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지만은 제 말을 이해하려면은요, 남창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이해한다는 얘기, 지식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을 그냥 뭐요,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태도,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저를 빼딱하게 비판하고 있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관점에서 보이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뭐예요? 본인이 세상을 향해서 떠들면 돼. 굳이 뭐 남창규가 어떠니 저떠니 할 필요도 조차도 없는 거죠. 저는 제 살 길 가는 거고, 그 말의 의미는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제 길을 가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결국 하나의 시금석, 도화선이 된 게 인체파동원리다. 근데 누가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는 창규야, 너는 굳이 그 길을 안 가더라도 이 길로 왔을 거야. 내지는 한의학이 그건데, 한의학이 말하는 게 자연이고 관계고 조응이에요. 이우환 작가가 뭐 하는 점, 돌멩이 하나 딱 놔둬놓고 있잖아요.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뭐요, 예를 들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팔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사진 않아요. 그게 뭐 관계다, 조응이다. 파동이 뭐예요? 나와 환자, 고객과의 관계, 또 나와 내 몸과의 관계. 하나의 아픔, 통증, 어젯밤에 제가 얘기했죠. 이런 식중독 때문에 죽다 살았다. 근데 죽다 살았다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증이 객관화시켜서 이게 죽다 살았다는 정도가 10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1을 1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을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객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지만 그 객관화가 안 돼요. 파동원리가 말하는 건 뭐 항상 뭐다? 상대적이다. 내 아픈 게 최고다 이지. 또 내지는 내 아픈 게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의 아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돼요. 그걸 이해하고 바라봐야지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실망하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도 보따리 해도 뭐야, 웃고 마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누구죠? 그 부산에 있는 그 청년이 일본의 오사카인가 뭐 교통가 가가지고
의인. 예, 의인 취급을 받지만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어서 의인 대접 받는 게 좋아요? 살아서 죄인 취급 받고 사는 게 좋아요? 욕심에는 살고 싶죠. 예, 전 차라리 저는 죄인, 죄인 취급 받더라도 이 생이 좋다. 예, 그 의미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강요할 일이 아니다는 거고, 또 내지는 그 친구가 거기에 뛰어든 거는요 의인 취급받고자 뛰어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이 그 사람을 뭐한 거다? 포장한 거지. 또 내지는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파구가 뭔 거지? 그 친구인 거지. 그 친구를 미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냉각관계를 풀자고 하는 하나의 이용거리, 활용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물에 빠진 사람은요, 그냥 건지고 볼 일인 거예요. 뛰어들고 볼 일이다. 이게 우리 몸이 작동하고 있는 기전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인체 파동을 내서는 오작동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따지지 말자. 몸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세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하는 거죠. 저 순간 저기 내가 뛰어들어 가지고는 둘 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취객이잖아요. 자, 내가 아무리 슈퍼맨이라 하더라도 취객의 몸을 그 사람 안에 끌고 나올 수 있다? 불가능해요. 개죽음인 거라고. 그런데도 사람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게 사람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이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굳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사람은요, 아까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자살해요. 우울증 걸려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코로나 없이 살아요. 저같이. 어제같이 그 식중독 때문에 제가 나타난 증상이 뭐냐? 처음엔 복통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 그다음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과식 때문에 위경련이 나타나나?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선생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을 듣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제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돼야 돼. 경청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남창규는 경청도 안 하면서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통이 나타나고 순간적으로 느낄 때 위경련인가 과식인가, 근데 보니까 배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이거 빨리 빼야겠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돼? 점심 때도 과식했지, 저녁 때도 과식했지, 또 다르게 하면 점심 때도 해 먹었지, 저녁 때도 일식집에 먹었지. 그 말은 뭐예요? 점심 때는 회를 먹었다면요, 저녁은 고기를 먹었거나 생선, 예를 들면 딴 걸 먹었으면 괜찮아. 과식을 해도 믹스가 돼, 중화가 돼, 희석이 돼요. 근데 뭐요?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기에도 뭐요? 이거 큰일 났다. 점심에 해 먹었는데 그것도 과식을 했는데 저녁도 횟집에 가면 이거 한쪽으로 뭐요? 편향되어 있다, 치우쳐져 있다, 쏠려 있다, 편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과식인 거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입맛이 없어야 되는데 입맛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기저가 뭐라고? 2, 3개월 전에 12월 달에 우리 한영 경기가 너무 안 좋았다. 죽겠다. 야, 이건 오늘은 살지 모르지만 내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단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지는, 안 되는 경기가 안 좋지만 남창기 한현이 그래도 지난 3월 달이 3, 4년 동안 최고였다면 뭐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입이 째지는 거지. 그 순간 뭐예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뭐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주체하지 못하고 입맛이 막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느낄 때 어떻게 돼요? 넘쳤구나. 넘치면 어떻게 돼요? 빼야 돼요. 빼는 과정이 뭐예요? 토하고 설사하고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처음에는 바로 보통은 이제 먹자마자 바로 설사해요. 파동원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위장이나 간에 들어가서 십이지장으로 해서 소장, 대장으로 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한 음식을 먹는 순간 바로 화장실 가는 거. 배가 아픈 게 파동원리가 말하는 동시성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가도 예를 들면 병 굵은 것만 나오지 설사는 안 나와. 그래서 뭐 그렇게 음식의 장염은 아닌갑다 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요? 근데 막 머리가 막 가렵고 그러면서 속이 메식거리고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순간적으로 아직 위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배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농약 중독하면 토하게 하거나 희석시키듯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손을 넣어서 토했어요. 그게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창규에 있어서는 그 광란토사가 그런 부분들이다. 토하게 하고 하니까 좀 그래도 격려는 멋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지럽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설사가 나요. 설사가 나면서 그다음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고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막, 그 다음에 속이 메식거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얘도 변은 보고 싶은데 앉아 있지만 뭐예요? 어지러워 가지고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오죽하면 뭐 하고 싶다? 누워서 그냥 한쪽으로는 토하고 한쪽으로는 싸고 싶어. 예. 근데 뭐 제 집에서 제 혼자 있는 거니까 뭐그 정도로도 하면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뭐예요? 토하려니까 설사하고, 설사하려니까 또 토하고, 그러니까 이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다음 온몸은 전신에 발진 두드러기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뭐예요? 일반인들은 병원 가면 돼요.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파동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병원에 가서 해주는 게 뭐라고요? 링거, 수액 공급이고요. 피부가 가려우면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토하고 설사하니까 수액 공급해서 전해질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항생제. 근데 뭐 조직 검사는 하죠. 예를 들면 분변이라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과가 바로 안 나오니까 뭐예요? 거기에 미루어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내지는 뭐 진통제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한편으로는 한 게 뭐냐면은, 야, 이거 사진 찍어 놔야겠다. 뭐 하게? 증거 자료 삼았게. 누구한테? 환자들한테도 보여주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걸 제로 예를 들었지만은 뭐요? 야, 씨, 이거 괜히 상한 해 먹어가지고 뭐요? 내 탈났다. 누구 책임? 식당 책임.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남겨야 돼.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뭐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바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내 아픔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no pain, no gain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그것에 대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내 고통을 보상받고 싶는 것도 파동원리라고. 하지만은 제가 뭐 굳이 인생은 그렇게 사는지 않는 인생이 제 인생이고, 제 논리는 뭐라고요? 전 한의사잖아요. 또 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또 한 방으로 해결해야지 뭐 양방으로 가서 하지만은, 그래도 뭐 또 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몸의 아픔의 극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뭐요? 저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 고통도 오롯이 내가 감내한다, 이겨낸다라는 의미가 전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도 뭐예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되니까 제가 코로나 때도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마스크 없는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말해서 어제 제 비구려 폐혈증이 무서워요. 토하고 설사하면 전해질이 다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간단하게 수액 공급 맞으면 돼. 병원에 가서 내가 딴 검사 안 할 테니까 링검 하나 꽂아주고 제가 집에 없게 해도 된다니까. 그걸 몰라서 거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어떤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느껴보는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약도 먹어보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지만 받아내지를 못해.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귀찮은 거예요. 아, 나 죽겠는데 무슨 침이야, 무슨 약이야. 그렇게도 해도 침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빨리 좋아지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그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작용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 침 맞고 한약 먹고 나서 배탈 난다, 설사 난다, 뭐 두드러기 생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 두드러기나 복통이나 설사나 이게 뭐라고요? 내 몸에서의 이질균, 장염, 식중독을 해결하는 내 몸에서의 해결책인데, 자구책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병원이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내지는 링거만 딱 놔주면 돈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직검사, 피검사, 무슨 검사, 또 첫날은 뭐예요? 특실로 모셔야지, 응급실로 모셔야지만이 수지가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안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를 들면 제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꾸를 안 해.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제 말빨이, 제 영향이 먹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또 내지는 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출근한 게 뭐겠어요? 심한 얘기로 두 번 만나려고 내가 출근한 거 아니에요? 그런 소명감이라는 의미 속에서 제가 지금 이제 바닥에 났어요. 제가 방전됐다니까. 왜? 퇴근 시간이니까. 퇴근 시간 순간 뭐 사람은 뭐예요? 전원을 꺼버려요. 불 꺼. 간호사들이 청소해. 청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환자 오지 마세요. 빨리 나 집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 야 보니까 요 시간에 보니까 한가하네. 저렇게 긴밀하게 대담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나도 그 시간 맞춰서 가야지. 국물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언제 받아야겠어요? 아침 첫 타임이라니까. 아까 제가 그래도 왜 그 시간 몇 30분 넘게 장장 떠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힘이 넘쳐 있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쥐어 짜는 거고. 그래도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결국 아까 뭐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선생님하고 사모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토하고 설사하고 피부 두드러기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의 자구책이다. 평형,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한다? 부정해요. 양의사들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환자가 떨어지니까. 저도 마찬가지 조심스럽다니까. 그러면 뭐 심한 얘기로 남창기 아니야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싸가지 없이 또 받아들인다고. 오로지 뭐 유불리 영업이냐 아니냐로 자꾸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대로 알면은 뭐예요? 허튼데 돈 안 써요. 또 내지는 설사 사기를 당하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상대를 원망하지 않아. 그 원망은 누굴 해야 돼요? 자기한테 해야 돼. 근데 자기를 원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하는 거죠. 상대를 탓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 내가 이렇게 배탈나고 설사하는 건 누구 탓이라고? 횟집 탓이라고. 그럼 따져봅시다. 똑같이 같은 음식을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설사나고 잊으려고 예를 들면 식중독 알아요? 어떻게 똑같이 먹냐고. 제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면요. 어떤 예를 들면 광어를 제가 한 3조각 먹었다. 어떤 사람은 광어를 한 조각을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예를 들면 광어를 안 좋아하는데 광어를 먹었다면요. 한 조각만 먹어도 탈이 난다니까. 근데 광어를 좋아하는 사람,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사람은요. 10조각, 20조각 먹어도 뭐예요? 뭐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러니까 탈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좋아한다. 테니스가 실제적으로 관절이나 연골에 치명적인 거는 누가 봐도 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연골이 다 딸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테니스 쳤다고 무릎 관절 수술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수술을 시켜야 되는 왜 그 의사 입장에서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연골이 따랐네요. 그러니까 암을 수술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뭘 얘기해야 돼요? 암세포. 조직검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된다고. 찾아내야지 코가 깰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 있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양방의 논리에 휘합쓰여가지고 얘는 유해군, 얘는 나쁜 놈이야, 얘는 좋은 놈이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규정지어. 근데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요 편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 해요. 누가 잘 나오면 그 사람 편에 붙지. 누가 뭐 사회적 지탄이 된다면요 그 사람하고는 단절해요. 이게 뭐라고? 우리 몸도 그렇다.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잘라내는 거지. 하지만은 걔가 언제까지 난 나쁜 편인 것도 아닌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더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구나. 화해할 수 있다고. 암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로 가야 되고 또 다르게 암이나 어떤 병이 생긴다는 것은요. 그 관절이나 그 병의 원인이 아니라 이질균, 그 쾌가 원인이 아니라요. 내 몸이 그거를
암이 생기기 쉬운, 식중독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 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다가 경기가 좀 나아진다, 좀 한의원이 살만하다, 남창규 상황이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뭐예요? 그 순간 뭐 모든 게 산의 진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는 거지. 과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는 관점이 뭐하는 거예요? 토하고 설사하고 모공을 또는 혈관을 열어서라도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독소가 뭐 하려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양방은 뭐 한다고요? 설사하면 안 돼요. 그 나쁜 거라니까. 설사 많이 하면 탈수돼요. 탈진돼요. 어떻게 돼? 다 막는 걸로 가요. 더 이상 더 누수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부족으로 간다. 아니에요.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부족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양방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링거 수액이잖아요. 물 주사, 포도당 주사, 설탕 주사라고. 소금 주사. 물 주사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몸이 냉하다, 차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걸 희석시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수액은 어떻게 돼요? 열을 뭐 한다? 내린다, 올린다? 내린다.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체온이라든지 저 상태로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몸이 가렵고 열나고 막 온몸이 죽겠다 막 이렇게 흥분 상태, 과항진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한테는 뭐예요? 수액제가 좋지만은 무조건 희석이 답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 가장 효과를 내는 방법은 결국은 피에다가 영양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의사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IV 라인, 혈관 주사를 통해서 뭔가 이게 약물이 투입한다라는 부분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침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 이런 정맥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피하 주사 또는 경락 이런 개념도 되지만요. 어떤 치료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런 혈관 쪽으로 그 혈맥 약침이라고 그래요. 이런 혈맥 약침이나 이런 방법들을 또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결국은 저는 양의사, 우리 한의사들이 CT 찍게 해주세요, MRI 찍게 해주세요, 초음파게 해주세요, 혈액 검사하게 해주세요, 엑스레이 찍게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해. 지금 그게 문제인데 너무 많은 검사를 통해서 뭐요? 없던 병도 찾아내니까 문제가 된다. 결국은 뭐요? 암에 대한 치료율이 높은 것은요, 말기암에 대한 치료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연기암을 찾아내서 조기암을 발견해내므로, 조기암은 뭐예요? 가만 냅둬도 5년, 10년 멀쩡할 수도 있다니까. 굳이 10년 뒤에 해도 될 수술을 뭐예요? 발본색원 한답시고 해버리니까. 또 내지 고혈압 합병증을 핑계로 뭐예요? 혈압이 예를 들면 정상 혈압치를 떨어뜨림으로써 혈압이 예전에는 150에 100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120에 70으로 만들어서 80으로 만들어서 뭐예요? 혈압 환자를 양산해지니까 그만큼 정상 범위 들어가도 될 사람들을 혈압 환자로 많이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사이드 합병증 부작용은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를 떨어뜨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통계의 허구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수술을 해야 될 상태입니까? 아닙니까는 의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내 몸을 의사한테 물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양의사들은 통계라니까요. 예를 들면 10명 중에 9명은 살아요. 수술이 다 돼요. 한 명 걸로 돌아가셔요. 하면은 그 한 명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한 명이 자기라고 생각하진 않아. 10명 중에 9명이라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남들이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나한테 그 케이스가 태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 한 명이 선생님이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수술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은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분한테 제가 설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창기 원장은 심한 얘기로 어제 그렇게 똥 싸고 핏똥을 싸고 토해도 뭐요? 안 한다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안 하고도 저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링거만 맞게 해준다면 내가 갈게. 근데 결국 병원 갔다가는 뭐요? 환자 취급받는다니까. 제가요, 남창기 한의원 원장인데 안 통해. 그럼 왜 왔는데? 검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의지와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요? 그 링거 하나 맞으려고 내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남창규 따라하세요가 아니에요. 파동원리는 따라합시다가 아닙니다.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내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식중독이 생겼는데 그걸 뭐 무슨 균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창규의 살아온 삶의 히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부족하다, 힘들다라는 상황에서 갑자기 음지에서 양지로 오니까 그거에 주체 못해서 어떻게 돼? 과잉 넘침으로 가니까 좀 덜어내라. 너무 용 쓰지 마라. 너무 과식하지 마라.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점심때 일식을 먹고 저녁 때 고기를 먹었으면요. 좀 포만감은 생기고 탈은 좀 나도 이렇게 토하고 설사하지까지는 않았어요.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이 좋다, 뭐가 좋다 해서 그것만 계속하면 뭐가 돼요? 중독이 돼. 중독이라는 게 마약만 중독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질문. 만약에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멀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올 수 있으면 좋죠 뭐. 자, 남창규처럼 같은 맷집이 되면요 오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그저 날로 떠주네요. 뭐, 야, 이건 뭐, 남들은 뭐 몇천만 원, 남창규는 뭐 몇 억을 갖다 바치고도 이렇게 20년을 고생한 걸 날로 먹네. 감사합니다. 씨 웃고 만다고. 여마 시중의 미소처럼. 제가 아까 좀 이어가지고 원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이해를 했는데 이 모든 게 일단은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몇십 년 껐거든요. 예. 이게 계속 껐다가 지금 퇴직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자, 여기서 또 끊잖아요. 예. 자, 제가 어제 이질 토하고 설사하고 식중독이 난 게 어제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몰라요. 그건 모른다고. 왜? 잠복기가 2시간에서부터 24시간, 48시간인데 그럼 2시간에 됐다면 저녁이고 잠복기가 뭐 8시간이라면 뭐예요? 점심인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 때문이다, 또 아니다. 또 다르게 하면 제가 죽다 살아난 사건이 뭐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식중독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찐빵 먹으러 갔다가 분식 갔다 똑같이 먹었어. 3명이서 뭐예요? 13개 찐빵이 나왔더라. 하나 서비스로 나왔는데 그건 4개씩 먹었잖아. 예를 들면 4명이서 3개씩 먹었다 합시다. 하나가 남아. 그러니까 제가 식탐이 있으니까 하나를 더 먹었어. 하나를 더 먹으러 있어요. 남들은 다 멀쩡한데 저는 그날 밤부터요 두드러기가 생겨가지고 울진에서 부산까지 뭐예요? 그렇게 급하게 가가지고 급하게 입원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깨어났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 남창규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장인 거예요. 배탈인 거라고. 또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계모 밑에서 상한 음식 그냥 쉰 음식을 물에만 뜨거운 물에다 잠깐 휘져가지고 줬다고.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뭐 의식을 가지고 있다? 계모에 대한 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계모는 그 이웃 자식인 우리 아버지한테만 그거 줬겠어요? 응? 자기 자식이나 본인은 진밥해서 주고 이웃 아들인 아버지한테만 그거 했겠냐고.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막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엄마가 친모가 없다. 부재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 세상이 다 결핍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점심에 했던 밥을 저녁에 주면 안 먹어. 밥상을 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으니까 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니까. 근데 안 먹는 순간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뭐가 돼? 이제 까칠하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쇼윈도우의 저 입장에서는 뭐가 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뭐요? 안 먹어도 잘 먹는 것처럼 포장을 해.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데도 굳이 한 그릇 먹어도 될 거 2그릇, 3그릇 막 먹는 거예요. 잘 먹는다. 그 잘 먹는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위장이나 장이 탈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사람들은 잘 먹으니까 건강한 줄 알아요. 잘 먹는 과식하는 사람은요 언젠간 위장이 탈이 나요. 또 다르게 못 먹으니까 저 사람은 야 참 건강하다 생각해. 못 먹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못 먹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과잉으로 가서 죽고 좀 표현이 그렇죠. 그 병이 생기고 너무 못 먹어서 결핍이 돼서 부족했어도 뭐예요?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은 출발이 언제다?
어릴 때다, 엄마 뱃속이다, 아버지다, 내지는 태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이 뭐 몇십 년 얘기하지만 몇십 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엄마, 부모, 또 내지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상대도 뭐요? 나와 비슷한 동병상련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예요? 의지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더 힘들었던 건 아내의 부재가 나를 더 힘들겠다. 아내라도 있으면 내가 힘든 걸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풀 텐데 풀 사람이 없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풀어도 우리 아들이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내가 나눌 수가 있는데 내 혼자 사귀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돼? 폭발하는 거지 내 몸이.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의미는요. 어떤 유명 정치인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세상한테 버림받은 거는 인정해. 누구한테 버림받았다고? 아내한테 버림받았다. 자식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어제 내 아파 보니까 내가 아파 죽겠다 뭐 좀 해라 하다 안 들린대. 유튜브 듣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든가 전화로 하래. 야 근데 전화벨을 누를 상황이 안 되니까 부르는 거지. 비명을 지르는 거지. 뭐 전화할 정도면은 뭐 내가 다 해결하지. 안 그래요? 아들은 그래. 하지만은 엄마나 아내는 그래도 다 받아내.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다 우울증 걸린다 자살하는 사람은 뭐가요? 그래도 손을 내밀어도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는 그 사람을 탓하는 것도 방법, 그 사람을 부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예요? 포용하고 더불어 함께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도 아파 죽겠지만은 뭐예요? 내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삼아 제가 좀 뭐 같이 손이라도 잡고 가는 개념이 되는 거다. 자꾸 답을 원하려고 하지 마시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본인이 하는 거지. 왜 인생을 남한테 물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점, 흉터, 상처, 사막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환자가 뭐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침 났다니까. 빨리 고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는 게 제가 용교표독산이나 이런 약도 목도 했는데요. 너무 많이 공급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휘지는데 똥 쌀 힘도 없고 토할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고요?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야? 지금 보니까 발가락이 제일 가려워. 왼쪽 넷째 다섯 번째 발가락, 왼쪽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너무 가렵더라고. 거기다 침을 놓은 거예요. 또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침 놓으면 돼요. 그 무릎을 수술해야 되거든. 염증이 생기니까 안 되면 어디를 하면 돼? 그 위나 그 아래를 하면 돼. 근데 위가 좋겠어요? 아래가 좋겠어요? 예? 위쪽이지. 몸의 중심에서부터 뭐예요? 공급이 안 되거나 너무 과잉되니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기만 아무리 뚫어주면 뭐해? 얘 막혀 있는 거를 풀어줘야지. 막혀 있는 걸 풀어주는 방법은 몸의 중심에 가까운 쪽, 즉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위쪽 허벅지를 뭐 하면 된다고요? 거기다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되고, 그래서 왼쪽 세 번째, 네 번째가 너무 가렵더라고. 거기를 끓는 것도 뭐라고요? 침이라고. 내 손이 침이란 거지. 끓으면 안 되잖아요. 덧나잖아요. 웃기는 소리. 그 말은 예를 들면은 배가 아프다는 의미 속에서는 배에다 침을 놓아서도 좋아지는 경우는 배 안이 아픈 거죠. 배 안이 긴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배 바깥이 피부를 이완돼 있다고. 이완돼 있는 피부를 자극을 줘서 어떻게 돼요? 배의 긴장을 이완으로 만드는 거지. 안과 밖이 긴장과 이완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시엘이 아닌 거지. 아시엘이라는 의미는 그 자리가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은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시소의 반대편이 아니지 않느냐가 아시엘이 하지만은 안과 밖이라는 관점의 시소의 반대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거기를 침을 놓거나 아니면은 왼쪽 새끼손가락에 해당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왼손에서는 새끼손가락이잖아요. 여기가 제가 어떻게 중학교 때 농활 가가지고 낯에 베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픈 원인이 결국은 중학교 때부터 싹이 보였다니까. 그 말은 제가 복통 설사로 이렇게 식중독 고생하지만 그 고생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예를 두통이다, 어지럼증이다, 메스꺼웠다,
설사난다, 토한다 하지만요. 그 아픈 증상들이 다 어디에 생긴다고? 내가 예전에 다쳤던 거, 어릴 때 다쳤던 그 상처, 스캔들이 다 새록새록 나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면요. 예전에 스캔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아픔조차도 뭐예요? 상처가 뭐가 돼야 돼? 글로리가 돼야 돼. 그 송혜교의 더 글로리의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피해자가 철저히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어제 피해자는 오늘의 뭐가 된다고? 가해자인 거야. 어제의 가해자는 언젠가는 뭐예요? 또 누군가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지. 송혜교한테 복수를 안 당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예를 들면은 그 남편이 절대로 당신은 안 버릴 거야. 또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은 당신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상대가 배우자가 아내가 회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요? 떠나는 거지.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삶이 그렇지 않다면은 같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지만은 과거의 아픔을 현재로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 그 말의 의미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가 당신의 아픔입니다. 허상의 통증입니다. 허상을 실상으로 만든다. 스캔들을 다시 폭로한다. 이것도 되지만 그 폭로의 의미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한다? 희석을 시킨다. 용해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내가 하는 여기 딱딱한 거. 그러니까 자꾸 꼭 여기를 똥꼬로만 보지 마시라. 치료를 해준다 하면 치료를 하면 내가 만약에 지압을 한다 하면 고기를 해도 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같은 경우 처음에 그럼 이 많은 것들을 다 침을 놓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선 지금 내가 제일 가려운 데가 가려운데 온테 다 가려. 손만 있으면 다 긁고 싶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일 가려운 데가 여기가 되니까 여기 해당되는 자에 끓고 여기를 또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덜해지면 그 순간 침을 놓자마자 또 여기가 가렵다. 그 다음 여기 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 침을 다시 뺐다가 어떻게 돼? 여기다 침을 꽂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오른쪽 어깨라면은 반대편 둘째 손가락 뿌리마디에다 침을 놓고 여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 이제 사타구니가 가려워. 그 사타구니가 합곡퇴충 자리니까 다시 빼가지고 어떻게 돼? 합곡퇴충을 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1등을 타겟으로 삼아서 걔만 공격하는 거야. 사자가 그 사슴 누를 공격할 때 어떻게 돼요? 이놈 쫓아갔다 저놈 쫓아가지 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조건 뭐요? 한 명만 쫓아요. 우리 숨바꼭질하거나 뭐 할 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한 놈만 끝까지 가면 돼요. 걔가 나중에 뭐예요? 도망가도 방법이 없겠구나. 차라리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는 눈이라는 관점에서는 철저히 한 놈만 공격하면 돼. 10명 중에 가해자가 10명이다. 10명 다 공격할 필요 없다니까요. 한 놈만 복수하면 돼. 그 순간 뭐예요? 나머지 9명은 진작으로 그냥 오줌 싸고 그래. 이해하셨죠? 제가 밥값했다니까요. 선생님 사인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잘 가세요.